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등가속도 운동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물리교재를 받았습니다. 누구게요? 그렇지. 내일에 뉴턴은 없어요. 잉크가 다음 여름방학 특강 때 넣어줄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오늘부터 이제 물투에 있는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워하냐? 소도 때려잡게 생겨가지고 새끼. 에이 추워라. 아이 뭐 파리도 못 때리잖아요. 자, 보시면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물투의 개념의 역학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했어요. 자,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뭘 갖는다? 운동 상태를 갖는다. 그 운동 상태가 바로 뭐다? 빠방이다. 빠르기와 방향. 그래서 물리에서는 빠르기하고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문제는 이러한 운동에도 종류 있어. 이랬어. 운동의 종류. 운동의 종류라고 하면 그래서 그 아이가 포물선을 그려 뭘 그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처음에 그물체의 빠방이 어땠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빠방은 어떻게 돼? 이거잖아. 그래서 자, 이물체는요.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돼도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야? 이 새끼 안 변했네. 이 얘기야.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안 변합니다. 자, 안 변하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멋지게 무슨 운동이라고 했나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해. 그죠? 그래서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걸 고등학교 때 뭐라고 한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됐죠? 그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때 물체의 위치는 기준점으로부터 2m, 4m, 6m, 8m를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려면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 빠르기 비교해 보면 돼. 그래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볼 때 이 아이의 빠르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 빠르기 얼마니? 2요. 그렇죠. 2m를 1초에 가는 빠르기야. 맞아? 네. 두 번째 구간 빠르기 얼마니? 2요. 네, 2요. 세 번째 구간도 2요. 네 번째 구간도 2요.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얘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냐?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려. T, V, T, S. 자, 여기서 V는 속도 또는 속력 얘기하는 거고요. S는 위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른. 그래요.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그래놓고 우리는 배운 티 내자. 그래프 안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 숨을 수 있는 곳에 뭐 숨어 있는지 확인. 그것까지 써.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배우 티가 나네. 그럼요. 됐죠? 자,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빠르기는 2의 빠르기 유지. 그랬을 때 이 빠르기 밑에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 그래서 여기가 1초면 1초라는 요 면적의 간거리는 2m예요. 써져 있어요. 자, 2초 동안의 간거리면 2초 동안의 면적 구해보시면 간거리 얼마요? 4m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등속도면 시간이 2배 커지면 간거리도 정확하게 2배라는 같은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비례관계. 그랬을 때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안 변하는 운동도 있다면 사실은 변하는 운동도 존재한다. 자, 이 변하는 운동을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우리는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한다?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럼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방향이나. 그렇죠.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변하는 운동이야. 뭐 있어? 뭐 있어? 등속, 원운동. 원운동 중에서 등속이 아닌 것도 있어서요. 앞에 등속 붙여줘야 돼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바뀌지 않는데 방향은 바뀌고 있네. 이런 얘기야. 그쵸? 두 번째. 뭐 있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뭐 있어? 자유낙하. 떨어지는 자유낙하 있어. 거꾸로. 떨어지는 자유낙하가 있다면 그렇지. 던져 올리는 연직성반 운동도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쓸 거기 때문에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한 번에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거 가능해.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두 변하는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보물선.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포물선 운동이고 진자 운동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옆에 같이 쓰면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체의 위치가 0, 2, 6, 12, 20 이렇게 위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구간별 평균 속력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구간의 얘 빠르기 얼마입니까? 2예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으니까 2번 구간 빠르기 얼마일까요? 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으니까 4일 겁니다. 3번 구간의 빠르기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갔기 때문에 6의 빠르기가 나타나겠죠. 4번 구간은 1초 더 가는 동안 8m나 가기 때문에 구간 빠르기가 8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얘는요. 방향은 일직선이라도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러면 변했는데 속도가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냐? 그게 바로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 변했는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속도 변화량은 2고요. 그 속도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간다 그랬죠? 몇 초입니까? 1초예요. 그래서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2m/s 제곱이야.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랬죠. 요때 가속도 얼마니? 2. 이때 가속도 얼마니? 2요. 라고 해서 속도가 변했을 때 속도 변화량을 보니까 변화량은 같아. 이럴 때만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도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프 3개 그릴 수 있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따라 가속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속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새끼들이 잘 그리네. 잘하죠.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2라는 크기를 유지합니다. 2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유지하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렇죠? 대신에 시간이 1초였다가 2초로 시간이 정확하게 2배가 됐을 때 정확하게 2배로 바뀌는 건 속도가 정확하게 2배로 바뀌죠. 거리가 2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비례. 하지만 거리는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포물선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일로 와. 여기. 수업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이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는지 확인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그린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가속도 그래프는 밑에 있는 면적에 숨어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거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처음에 1초일 때 속도 변화량이 2야. 그래서 처음에 1초가 지나면 속도는 2 증가해야 돼. 근데 2초가 지나면 속도는 4 증가해야 돼. 맞습니까? 2 증가하고 4 증가. 1초 지나면 2 증가하고 그 다음에 2초 지나면 4 증가하고 3초 지나면 6 증가하고. 알겠습니까? 속도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은 뭐니? 간거리. 됐죠? 네.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울기는 속도 얘기한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기울기 중에 1초인 순간을 나타내는 접선 기울기가 있고요. 2초인 순간을 나타내는 접선 기울기도 있겠죠. 얘는 접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져. 맞아. 됐죠? 라고 하는 기울기 중에서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순간의 속도 변화량을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알 수 있어. 되겠지? 자, 근데 0에서 2초 동안에 구간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이 구간 기울기는 뭐다? 네, 0에서 2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됐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물리 1에서 물 2에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투에서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예들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외웠어야 되는 공식이 있어. 기억나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증가해도 등가속도 일정하게 증가해도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하면 되는데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않다면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처음 속도가 V0로 있었어. 그리고 가속도도 있어. 그랬을 때 시간이 t초가 지나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돼? 이 얘기였거든요.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속도는 2였다고 치자. 그리고 가속도는 3이었다고 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2초 지나면 나중 속도는 얼마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 가속도가 3이야.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도가 3씩 증가해야 되니까 2초 지나면 얼마 증가했어? 얼마 증가했어? 얼마? 2초? 2초 지나면 2,600이죠. 6이죠. 그 6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는 속도 증가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값이야. 맞아. 그래서 가속도가 3이고 시간이 2이기 때문에 속도가 6만큼 증가했어요.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 2에다가 증가한 거 6을 더하면 나중 속도 얼마야? 얼마 돼? 8. 2 나온단 말이죠. 됐죠? 그걸 공식으로 쓴 게 1번 공식이죠. 써 빨리. 어떻게 썼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기억하시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돼. 근데 속도 늘어난 양을 우리는 AT로 구해. 이 뜻이야. 맞아. 그래서 AT의 의미가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죠. 항상 그만큼씩 속도가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간거리는 얼마야? 라고 하는 간거리는 밑에 있는 넓이인데요. 그 넓이 중에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가 공식이야. 맞지? 자, 그래서 간거리는 쓰세요. 빨리 채워. 채워. 문자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처음 속도 사각형 넓이는요. V0t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간거리를 구하는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건데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과 나중에 가운데 속도라서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2고요. 나중 속도가 8이니까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가 5라고요. 그 5라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 간 거리니까 쟤는 10m야 라고 하는 게 간단히 나오거든요. 됐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한 만큼이 간 거리야. 이렇게 나온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쓸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요. 만약에 운동하는 동안이 몇 초 걸렸는지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 해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라서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야 라고 얘기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념만을 배우는 게 물리 원이라면 물투는 어때? 이 개념에다가 실제 현상을 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물체가 떨어지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거 해. 이거 해야 돼. 됐죠? 자유 낙하 운동은요. 물체가 떨어지는 모든 운동이 자유 낙하야? 아니에요. 자유 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떨어질 때 중력만 받아야 돼요. 공기 저항 같은 거 작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유 낙하는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이야. 중력만 작용해. 공기 저항 없어.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량이 m인 물체가 바닥을 향해서 자유 낙하한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점점 빨라지니 느려지니? 왜 빨라지니? 중력도 때문에. 왜 빨라지니? 느려지지는 왜 않니? 내가 여기서 물체 던져 올릴게. 얘는 뭐해지니? 느려지죠. 근데 아세요? 얘도 떨어질 때 중력만 받아요. 얘 올라갈 때 중력만 받아요. 근데 얘는 중력만 받는데 빨라지고요. 얘는 중력만 받는데 느려집니다. 뭔 차일까요? 맞아. 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낙하 할 때 속력이 중력만 받아서 빨라져요? 안 된다고요. 자, 중력만 받는 건 맞는데 물체가 내려가는 운동하려는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아서 됐어.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는 방향과 받는 힘의 방향이 뭐니? 반대라서 속력이 점점 느려져. 알겠어? 네. 근데 이때 받는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만큼 얘는 빨라지는 거고 얘는 중력 가속도만큼 뭐해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중력 가속도 얼마로 볼래? 10. 알겠어. 너네가 학교 가서는 9.8이겠지만 우리는 10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떨어집니다. VT 그래프 그려. 자유낙하야. 어떻게 그리면 되니? 라고 하죠.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는데 점점 빨라져요 라고 하면 초속도는 0이래요. 오케이. 초속도는 0이야. 근데 물체의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질량분의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받는 힘으로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 물체가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이때 물체의 가속도는 무조건 뭐야? 중력 가속도를 갖고 떨어지는 거야.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초의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야 돼? 10씩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잖아. 이거 1초일 때 속도 불러. 얼마? 10이야. 2초일 때 속도 얼마야? 얼마야? 20이야. 되겠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니? 그러면 얘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니?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10 나오는 게 맞지. 그리고 밑에 있는 면적이 뭐니? 이동거리. 다시 말해 낙하거리야. 됐어? 1초 동안 몇 미터 떨어졌니? 20. 5. 삼각형. 자, 5m 떨어져. 2초 동안에 총 떨어진 거리 얼마니? 20m야. 알겠어? 그럼 나 물어볼게. 이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얘가 1km일 때를 그린 거니 100km일 때를 그린 거니? 말해. 네가
우리가 그린 이 그림은 얘가 1kg라는 전제로 그린 거니 100kg라는 전제로 그린 거니 아니면 상관없니? 상관없죠. 질량이 주어지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가벼운 깃털이나 무거운 쇠구슬이나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속도가 1초에 10씩 증가하니까 무조건 5m 떨어지는데 무조건 몇 초 걸린다? 1초 걸린다. 그러니까 가벼운 깃털이나 무거운 쇠구슬이나 5m에서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어떻다? 같다. 몇 초로? 1초로. 라는 얘기 누가 얘기해? 아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잖아. 됐어. 그래서 갈릴레이는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나 중력만 받는 자유낙하 한다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똑같다. 왜?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질량 누가 하죠? 그렇다면 꼬맹아 반대로 얘기할게. 지구의 자유낙하 그래프 몇 개 있어? 자유낙하 그래프 몇 개 있어? 하나야. 얘밖에 없어.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얘밖에 없어요. 숫자도 이래요. 알겠습니까?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한 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 중력가속도 똑같고 질량하고 무관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닿을 때 1초 걸렸어. 저 새끼 몇 미터에서 떨어진 거야? 5m야, 이 새끼야. 바닥에 닿을 때 2초 걸렸어. 몇 미터에서 낙하한 거야? 20. 몇 미터? 20m에서 낙하한 거야. 20m에서 낙하한 거야. 맞아? 2초 걸렸으니까. 그러면 꼬맹아 이 건물의 높이를 재보도록 하자. 제가 떨어져. 가능하잖아? 이 건물의 높이를 잴 때 누가 여기서 줄자를 내려? 뭐 하면 돼? 제가 타이밍 그렇지. 떨어지겠습니다. 너네 하나 떨어지면서 시간만 재면 돼. 선생님 1.5초예요. 그러고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하이스트 건물 5층 높이는 얼마야? 이거 나오잖아요.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낙하 높이, 자유 낙하 운동 그래프는 우주상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러면 정말 알았어요. 자유낙하 그래프는 지구상에 하나.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어차피 이것도 등가속도니까. 근데 자유낙하 할 때는 처음 속도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V0가 다 0이에요. 이 새끼 죽어요. 맞아.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 첫 번째요. 얘가 떨어지는 나중 속도는 얼마야? 무조건 GT거든요. 근데 G값이 얼마라고? 10. 그러니까 10T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 30이야. 몇 초 걸린 거니? 3초. 3초 걸린 거야. 알아?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바닥에 닿을 때까지 3초 걸리면 10 곱하기 3에서 나중 속도 30이라는 뜻이야. 어떤 애가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40이래. 몇 초 걸렸을까? 4초지. 알겠냐? 그런 얘기야 임마. 그런 얘기야. 쉬워. 별거 없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중 속도는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다. 그러니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보면 얘가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알 수 있어. 나중 속도가 35래. 떨어질 때 걸린 시간. 시간 얼마? 2분의 7. 얼마? 3.5초. 2분의 7. 알겠어. 이거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아하, 나중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다 시간만 곱하면 되네. 됐죠? 자, 두 번째 가자. 자, 떨어진 거리 S. 자, 간거리를 S라고 쓰는데요. 위아래로 떨어진 높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하이에 얕을 주로 H로 쓰는 나쁜 습관이 있어. 그냥 너네 S로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H로 쓴다고요. 그랬을 때 낙하거리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처음 속도는 없고요. 중력 가속도인 G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낙하거리가 2분의 1 GT제곱이야. 근데 G가 얼마라고? 10. 그러니까 5T제곱이야. 떨어지는데 1초 걸렸어. 너 빨리. 5 써있잖아. 떨어지는데 2초 걸렸어. 20. 써있잖아. 3초 걸리면 40. 45. 됐냐? 그리고 너네는 구몬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길 바란다. 안 했냐?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때요.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요 넓이는 몇 S냐? 3에서 오! 3S. 이 넓이 얼마냐? 5에서 5S. 그러니까 1초 동안의 낙하거리가 5m면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거리가 얼마니? 15m야. 그래서 합해서 몇 미터? 됐지? 그러면 2초에서 3초까지 더 간 거리는 얼마냐? 25야. 그러면 전체 거리 얼마냐? 3초 동안 떨어진 거리 45. 산수에서 걸리면 뒤진다 이 새끼들아. 됐어? 이런 거잖아. 알겠어? 1, 3, 5, 7, 9, 11 이렇게 들어. 알겠냐? 이게 구먼의 힘이죠. 물리는 구먼이죠. 알겠냐? 이렇게 해올 걸 그런 얘기 한 거죠. 네. 7살 때 엄마한테 구원 시켜달라 했어요. 선생님 딸 구먼 시켰더니요. 집에 옷장을 열면 그 옷 사이에 구멍이 한 장씩 나와요. 경험담이지 새끼들아. 그래서 몇 년 동안 집을 치우면 구석구석 구멍이 한 장씩 나와. 와, 그걸 내가 돈 주고 시켰다 몇 년을. 그 쓸데없는 짓을. 자, 세 번째 가자. 비상금 손님기에서는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꼬맹아, 어떤 새끼가 20m 떨어졌대. 몇 초 걸렸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야.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네가 알아내봐. 이런 얘기야. 20m 떨어지는데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뭘 안 알려줬어? 시간. 그럼 뭐 써야 돼? 세 번째. 됐죠? 공식 변형해볼까? 뭐야? E, G, H는 V 제곱이죠. 여기다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20m 떨어졌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나중 속도를 물어봤으니 나중 속도는 루트 2GH로 끝나. 맞냐?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떨어진 높이 20. 자, 얼마겠니? 420? 얼마겠니? 420? 400의 루트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20. 20. 알겠어. 헉,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20이군요. 맞잖아.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보, 지금 선생님은 10, 20, 30 그래서 단순한 숫자를 주니까 암산으로 막 되잖아요. 근데 낙하 거리가 10m, 20m가 아니고 뭐 35m 뭐 이렇게 개 같은 숫자 줘.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라고. 알겠어? 이런 게 자유낙하고요. 지구에서의 자유낙하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되죠? 네,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다. 그럼 꼬맹아,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인데 달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의 6분의 1이니까 우리는 2라고 생각해보자.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10인데 달의 중력과 속도는 조금 작아서 달의 중력과 속도는 2라고 치자. 이런 얘기. 네. 되겠냐? 그러면 똑같죠. 20m에서 떨어뜨리면 지구는 몇 초 걸려? 20m에서 2초 걸려요. 그럼 달에서는요? Wait a minute. 10초 걸려. 몇 초 걸리니? 10초 걸려요. 이거 기울기가 5분의 1로 줄어요. 그죠? 가속도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줍니다. 근데 같은 거리 20m 면적이 같아야 돼요. 20m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겠죠? 알겠냐? 네. 여기가 T면 여기는 달이니까 GT야. 달의 GT. 그래서 간거리가 2분의 1 됐어요. 달의 중력과 속도 2.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T의 제곱. 그래서 얼마? 20. 말 되냐?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됐죠? 계산을 해보시면 T는 얼마 나옵니까? 2루트 5. 이런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트 5배 더 걸려요. 알겠습니까? 지구는 2초 만에 떨어졌는데 달은 2 루트 5니까 루트 5배 더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루트 5가 대략 한 2. 얼마쯤 되죠? 계산해 보시면 대략 한 5초쯤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작아지면 떨어지는데 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시면 이거 t로 정리하시면요. t는 루트 g분의 2h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 값은 지구랑 달이 똑같아. 이거는 일정. 근데 중력과 속도가 지구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면 시간은 루트 5분의 1배. 됐어요? 네. 자, 더 걸려요. 이제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 그래서 달에서 더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가 가속도가 더 작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겠죠.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게 자유낙하다. 납득해? 납득해? 네. 자, 같은 높이에서요. 어떤 물질 떨어뜨려요? A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를 떨어뜨린 지 2초 후에 B를 떨어뜨리기 시작할 거야. 그럼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두 물질 사이의 거리, 간격 얼마? 20이죠. A 혼자서만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1초가 더 지나. 그러면 B는 여기 있을 거고 A는 더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랬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겠니?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됐어. B는 몇 미터 내려와? 5m. 1초 지났잖아. 1초에 5m. 됐어. 네. B, A는 떨어진 지 3초 된 거잖아. 3초일 때 얼마? 45.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 40. 되겠냐? 이런 얘기야. 하겠지? 하겠지? 이런 얘기 푸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A는 1초 지나면 5m 내려가요. B는 3초 지났으니까 총 45m 내려간 거예요. 거기 높이로부터 45m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초 후에 B와 A 사이의 거리 차이는 40이네요. 뭐 이런 얘기. 하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풀어나가실 수 있으시면 된다. 이게 자유낙하다. 됐지? 자, 자유낙하 말고 등가속도 운동에 우리가 배운 것도 뭐 있니? 연직상반 운동. 자, 바닥에서 공을 던져 올릴 거야, 자기야. 20의 속도로 던져 올릴 거야. 얘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에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 그려. VT 그래프 빨리. 올라간 높이 구해. 처음 속도가 20이에요. 근데 떨어지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요. 등가속도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2초예요.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얼마예요? 너네 삼각형 넓이 못 구해서 지금 20m 올라갔어요. 이 얘기잖아. 맞죠? 근데 꼬맹아, 이거 거꾸로 봐. 이 그래프를 거꾸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순한 얘기들. 자, 이거 던져서 올렸더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지.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속도가 0에서 20이 될 때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몇 초 걸리니? 2초. 내려온 거리 얼마니? 20. 맞죠? 그죠? 연직상반 운동은 자유낙하를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연직상반 운동이 나오면 0초에서부터 떨어진 거네. 자유낙하로 풀거든요. 그러면 공식은 요거 하나에 그냥 다 넣으면 되거든요. 되겠어? 되겠어? 네. 그래서 저는 연직상반 운동을 자유낙하로 그냥 거꾸로 돌려서 풀어요. 자유낙하 공식이 훨씬 더 간단해서. 자, 근데 연직상반 운동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요. 연직상반 운동은 처음 속도는 있었는데요. 나중 속도가 0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올라가는데 물리에서의 습관은 처음에 물체가 가려는 방향,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봐요. 그러면 이때 중력과 속도 방향은 마이너스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지만 마이너스 방향이 중력 가속도예요. 납득합니까? 네. 그랬을 때 1번 이 공식을 변화시키면요. 얘는 나중 속도가 0이라서 여기 항이 다 0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라서 여기가 다 마주로 바뀐다고요. 가속도 있는 부분이 마주로 바뀌어요. 여기가 다 마주로 바뀐다고요. 이해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면 0은 V0 마이너스 GT야.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쓰면 넘겨서 쓰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 속도는 GT야.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20으로 던졌니? 그러면 얘는 중력과 속도가 10이니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야. 그래서 2초 동안 올라가. 그런 얘기야. 이해하겠지? 냉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내 마음대로 이제 막 변형시켜야 돼. 공식은 그냥 몇 개밖에 없어요. 물리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막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중력과 속도가 마주였다는 거죠. 알겠어? 운동 방향 보셔야 된다. 왜? 가속도는 벡터니까. 되겠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는요. 낙하거리 H는요. 됐어?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식에 집어넣어도 나와요. 자, 낙하 높이 얼마니? 몰라. 처음 속도 20, 올라가는 최고 시간 2초.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4.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이 새끼 올라간 거리가 20m.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거리 구하는 게 자연학과보다 좀 어렵죠. 귀찮죠. 됐어. 그래서 나는 자연학과 돌려서 푼다고요. 되겠니? 이런 느낌이고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마이너스 2GH는 됐어. 마이너스 V0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같이 소거시켜줘요. 됐지? 그래서 던질 때 처음 속도로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 있다고요. H는 보시는 것처럼 2G분의 V0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니까 400. 그래서 계산이라는 걸 하시면 20이라는 같은 숫자 나오죠. 하고서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꼬맹아, 이 새끼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지? 그럼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할래? 떨어지지. 그걸 여기다 그려봐. 같이 그려봐. 여기다 그려봐. 똑같이 20으로 던졌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갔다.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 떨어져. 그거를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려봐 한번. 더워.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 이 모자란 새끼들. 내가 속력 그리를 했어, 속도 그리를 했어? 속도. 뭔 차이야? 방향. 아. 처음에 올라가는 방향을 뭘로 본 거라고? 뭘로 보라고? 플러스 속도. 그래서 플러스. 됐어? 이거잖아. 그럼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속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속도를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야죠. 밥탱아! 빨리 그려! 마이너스 속도를 가져야 된다고? 마이너스 속도를! 이게 물투야, 여기서부터가. 마이너스 속도? 어떻게 그리지?
너무 더워서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더워요? 어? 더워요? 난 더럽게 더워. 더럽게 추운데. 어? 아, 창문 못 열게 얘들 춥다고. 지금도 살짝 뭐랄까 왼쪽은 뜨겁고 오른쪽은 차가워요. 그러면 이 새끼야 사고력이 있으니까 반반씩 뒤집어. 돌아 누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칠판이 안 보이잖아요. 닥쳐. 뭐 거울이라도. 자 마이너스 속도 어떻게 그려? 아래로 쭉.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네요. 이제 원신이 사람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한국말로 얘기하면 올라가, 내려가 이런 얘기잖아. 알겠냐? 속도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 올라갈 땐 등가속도, 내려올 때 등가속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전체는 등가속도 1가 아닐까? 아니죠. 성능이 바뀌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 전체가 등가속도 1가 아닐까? 아유! 1가 이 개놈의 새끼들! 아니죠. 네, 여기서 가속도 어디 있어? 아니 가속도 기울기. 기울기 좀 봐봐. 박태가 눈 떴냐라고 묻잖아. 마이너스. 이거 기울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잖아.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그래서 물체가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운동 방향 바뀌었어. 지금도 얘기하셨는데 운동 방향 바뀌었으니까 등가속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가속도는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 값인데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면 되는데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뭔지 봐. 가속도 방향 어디서 왔니? 왼쪽. 가속도의 방향은 누가 결정할까? 이 중에 힘 방향이야.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 무슨 힘 받아? 중력. 내려가고 있는 동안 무슨 힘 받아? 중력. 힘의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계속 아래쪽이네. 올라갈 때도 아래로 중력 받았고요. 내려갈 때도 아래로 중력 받았기 때문에 힘의 방향 안 바뀌었어. 그럼 가속도 방향 안 바뀌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힘의 크기인데 물체의 질량과 힘의 크기가 중간에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요 언제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내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고 봐보라. 맞아? 이거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등가속도네. 이거야. 올라가는 운동 무슨 운동? 등가속도 중에서 무슨 운동? 연직성반.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연직 운동이라고 해요. 그냥 중력 방향의 운동, 연직 운동. 알겠어? 이 자체가 등가속도야. 그걸 너네들한테는 찢어서 오른쪽 거 따로 자유낙하, 왼쪽 거 따로 연직상반 이거 가르쳐 준 거고요. 이걸 붙이면 연직 운동.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 우와 이거죠. 그럼 올라갈 때 2초 걸렸다? 내려올 때 몇 초 걸리냐? 2초.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요 똑같이 2초 지난 4초가 되는 순간 그 높이로 돌아와. 알겠어? 이 얘기야. 근데 신기해. 애새끼를 던졌는데요 2초 동안 올라갔다가 2초 동안 제자리로 오잖아. 근데 바닥에 쿵 소리는 6초 후에 들렸어. 예명할 뭔 일이 있는 거야? 6초 후에 쿵 소리가 들렸어. 자 빨리 해결해. 제가 멀리 있는 거죠. 어? 제가 저 낙하지점으로 더 멀리 있는 거. 그렇죠. 이 새끼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공을요 땅바닥에서 던진 게 아니고 건물 위에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예명을 오 이거야. 그려 빨리 6초. 그려 여기다가 연장. 뭐 물투가 별거 있겠냐? 그려
됐지? 이거 6초야. 이게 바닥이야. 자, 그러면 꼬맹아 올라갔다가 그 높이로 내려올 때 이때 속력 얼마일까? 이때 속력 얼마일까? 0초였다가 2초 만에 내려온 거지. 20m. 몇 초야? 네. 아래 방향으로 20이었겠죠? 네. 얘는 속도가 1초당 10씩 증가합니다. 그럼 3초일 때는 얼마겠냐? 그렇죠. 마 30이죠. 4초일 때 얼마겠냐? 마 40이죠. 거물높이 어딨어? 거물높이 어딨어? 연높이 어딨어? 네. 그래프에서 어떻게? 거물높이 어떻게? 저도 여기에서 저도 여기에서 뺀 거. 4초에서 6초 동안 더 간 이게 거물 높이죠. 맞냐? 네. 4초에서 6초까지 더 간 이게 거물 높이다. 이게 거물 높이. 네? 괜찮겠어? 오케이. 구해. 왜 넓어? 구해. 이거 해. 그니까 40 60 평균 속도 얼마냐? 이 구간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냐? 25. 이 구간의 평균 속도. 마이너스 20. 처음 속도 얼마냐? 이 구간의 처음 속도. 20. 20. 나중 속도 얼마냐? 마 40. 그럼 평균 속도 얼마냐? 마 30. 마 30. 평균 속도로 걸린 시간 몇 초? 마이너스 30의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갔어? 2초. 그럼 거물 높이 얼마? 60 마 60. 건물 높이가 마이너스 60 네. 건물 높이가 마이너스 60이에요. 저 마이너스 왜 붙었어요? 자, 내 우리요. 아래쪽으로 60 이거 보시면 처음에 출발한 지점이 여기죠. 네.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했죠. 네. 근데 건물 높이는요. 출발한 지점으로부터 아래쪽. 도착한 지점을 연결한 방향은 처음에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이게 뭘까? 이게 변이야 변. 방향을 가는 값이야. 이거 얼마? 20. 20. 어떤 20? 플러스 20. 위쪽으로 20m 갔어 그 뜻이야. 이거 얼마? 마이너스 20. 아래로 20 내려왔어. 됐어? 근데 거기서 또 아래로 60 더 내려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꼬맹아 이 새끼야 이동거리를 이동거리 100이죠. 이동거리는 여기 있는 면적에서 부호띄고 계산하시면 이동거리. 알겠습니까? 왜? 방향 없으니까. 맞죠? 변이 얼마냐? 6초 동안의 변이. 변이는 부호 넣고 계산하셔야죠. 알겠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0. 그래서 이 넓이가 뭐야? 라고 할 때 이동거리야, 변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부호 넣고 계산하면 변이고요. 부호 띄고 계산하시면 이동거리야. 알겠어? 네. 자, 천천히.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력 구해라. 해, 빨리. 0에서 6초 동안 평균 속도 구해라. 해. 뭔가가 다른가? 달라? 누가 커? 평균. 속력이 더 커야지. 왜? 방향 바꿨잖아. 방향을 바꾸면 무조건 평균 속력이 더 크다 그랬어. 왜?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맞지? 크기만 구할 거니까 부호 띄고 해보자. 자, 해봐. 평균 속력의 크기, 평균 속도의 크기 구해봐.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하연이야, 평균 속력은요 6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 갔어요? 100 갔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구하는 속력이 무조건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이란 글자를 띄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이라는 글자 떼고 얘기한 거거든요. 됐죠? 그러면 6초라는 시간의 평균 속도는요 6초 동안의 변이가 60이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속력이 더 크다는 것도 느껴봐.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더 내려갔을 때 건물 높이 두고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궁금해, 얘는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공식에 넣을 수 있죠. 저쪽가 다 등가속도잖아. 그럼 이공식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공식에다가 썼을 때 6초라는 시간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예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질 때까지 6초 걸렸으니까 여기다 6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S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100 나올까? 마 60 나올까? 해 빨리. 뭘 생각을 해 이 새끼들아. 어디 보자. 이 새끼들이 암산으로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나오거든요? 손으로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구몬도 안 한 새끼들이 여기서 암산이야. 했어? 불러. 우리가요 구하는 거는 등가 속도거든요. 그래서 벡터 값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얼마야? 플러스 20 곱하기 얘 얼마야? 6 됐어. 더하기 2분의 1 얘 얼마야? 그렇지. 마시 됐어. 얘 얼마야? 36 계산 때리자. 요거 플러스 120 요거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80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0 나오죠. 그러면 S의 정체는 뭐니? 변입니다. 등가속도 공식에서 우리가 쓰는 이 S의 정체는 변입니다. 자, 물리 원에서는요 하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변이하고 이동 거리에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의미 없이 막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저기다 넣은 건 변이라서요. 보면아 이렇게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졌다가 떨어져. 얘는 변이가 어디 있니? 변이는 경로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의 직선거리죠. 그게 바로 뭡니까? 건물 높이예요. 맞아.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높이를 구하려면 이 S 값을 구하시면 돼요. 변이니까. 알겠어? 중간에 이 새끼가 이렇게 갔다 오던 이렇게 갔다 오던 상관없이 변이 넣었더니 같아. 알겠어? 이렇게 계산합니다. 돼? 괜찮아? 재밌지? 와 재밌다. 안 재밌구나 이 새끼. 아이, 뒤질래? 어떻게 저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물리는 재밌는 과목이야. 어떻게 물리학 써야겠다. 오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자. 물리학 써야겠네. 이게 등가속도야.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등가속도에서 연직 운동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운동 중에 뭘 보여주고 싶냐면 지금부터 포물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포물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사전에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자유낙하 운동 1번, 연직상반 운동 2번. 됐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연직 운동 3번.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4번.
등속 원운동 5번. 진자 운동 6번. 내가 나한테 배운 건 이거 다야. 앞으로도 이거밖에 안 배워. 다른 건 없어. 이 중에서 등가속도 찾아. 등가속도 운동 몇 개 있을까? 이거 찾는 거야. 몇 개 있게? 몇 개? 네 개. 네 개? 몇 개? 네 개? 몇 개? 세 개? 몇 개냐? 응? 몇 개지? 네 개? 7개는 안 돼. 그건 불법이야. 8개. 자, 이거 등이냐 아니냐? 이거 맞아요. 등이냐? 이거 맞아요. 등? 이거 맞아요. 아 등?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등.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등가속도. 왜냐면요.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물체가 받은 힘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그 중력이라는 힘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도요. 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항상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신기하죠? 그래서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얘 일정하고요. 질량도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속 운동은요. 얘는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거든요. 방향만 바뀌려면 조건이 있어요. 물체가 가고 있는데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뭐가 바뀌냐? 속도. 네, 빠르면 빨라져요. 그게 자연학과죠. 그렇죠? 자,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속도만 느려지지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연체상반이에요. 그러면 빠르기만 바뀌려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 그럼 방향만 바뀌려면 어떻게 힘 받아야 될까?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A 지점에 있을 때 이 공이 실제로 가려는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원의 접선 방향 일로 날아가고 싶어요. 근데 왜 글리 못 가고 이리 옵니까? 그건 힘 받아서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됐어? 방향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때 방향만 바뀌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서 됐어? 글리 못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틀어서 여기 왔어. 여기 오는 순간에도 이 물체는요. B 지점에서도 원의 접선 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글리 못 가고 일로 왔잖아요. 왜? 자, 운동 방향과 90도 되는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됐죠? 여기에 와도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아이들은 힘의 방향이 이 방향, 이 방향, 같은 방향, 다른 방향. 힘의 방향 같아 달라? 달라요. 힘의 방향 달라도요. 항상 모든 힘이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그 힘의 이름이 있어요. 불러.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 받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네. 근데 이 구심력이요. 보시면 A 위치에서 받는 힘의 방향과 B 위치에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변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되겠어? 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 끝에 여기 왔을 때 무슨 힘 받는 줄 아세요?
자율학과 했어야 돼.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뭐? 그 방향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실이 잡아당기는 멋진 말. 장력받아요. 그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실제로 힘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면 중력받아, 장력받아 그걸 합성한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 힘의 방향이 달라지죠. 등가 속도가 아니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물선 운동을 하기 전에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 하기 전에 힘 다루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 힘이라는 게 벡터입니다. 우리 반은 싸그리 다 특강을 하고 계세요. 우리 전체 과거에서 특강을 안 하는 아이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냥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쭉쭉쭉쭉 연결해서 갑니다. 물론 루트를 넘나들고 갈 겁니다. 자, 보세요. 포물선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포물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나한테 처음 배우는 거 아니죠? 배웠었다? 언제? 중1 때. 그래서 하이스트는 선행하지 않습니다. 후행하죠. 중3 애들한테 중1 거 가르칩니다. 자, 지금 할까요? 자, 이겁니다. 힘이 뭐니? 파워요. 힘은 파워라는 영어의 이름도 있지만 힘의 정의가 뭐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요. 물리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힘은 있어. 근데 신은? 없어. 귀신은? 없어. 왜?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힘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근데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박보검은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하잖아요. 키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에서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객관적일 수 있으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과학에서는. 하지만 객관적이지 않는 것들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됐죠? 그러면 힘은 어떻게 객관적이야? 라고 하면 힘을 받은 물체는 무조건 힘 때문에 뭐하니? 변합니다. 뭐가 바뀝니까? 힘은 물체에 뭘 변화시키니? 모양? 그렇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모양 또는 뭐? 상태. 운동 상태. 운동 상태입니다. 그냥 상태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상태는. 됐어. 그래서 운동 상태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뭡니까? 유일한 능력이 힘입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거 힘이야. 그러니까요. 얘가 모양이 바뀌었어. 그럼 얘는 뭐야? 힘 받았던 얘기야.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 힘 많이 받은 거야. 모양이 조금 바뀌어. 힘 조금 받았겠지. 모양이 안 바뀌어. 힘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 운동 상태가 뭐라 그랬어? 운동 상태가 뭐라 그랬어? 빠방. 됐어. 모양이나 빠르기 또는 방향이 바뀌어. 이거 다 힘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양 또는 운동 상태가 변했는지 보면 되는데 이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내가 가서 찌그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막 찌그러지고 있어. 쟤는 나 말고 누군가가 쟤한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런 거거든요. 힘없이 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입니다. 됐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라는 과목은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측정해서 나타내는 과목이잖아요.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뭐라 그러니? 물리량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물리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량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크기만을 나타내도 완벽하게 100% 정보가 표현되는 아이들이 있죠. 뭐 있습니까? 질량. 나는 질량이 40kg야. 뭐 이런 거. 정확합니다. 딱 봐도 선생님은 40kg처럼 생겼거든요. 긍정적 표정을 갖춰라. 아 그럼. 그렇지. 긍정적으로. 왜 선생님이 40kg 아닌데? 40이지. 야 너네는 몇 킬로냐? 뼈다귀밖에 응? 뼈다귀밖에 없는데 어떻게 50이 나가냐? 너는? 너 40이야? 네가 딱 40이야? 아, 40보다 좀 더. 조금 적어? 좀 더 나. 뭐, 40보다 더 나가? 우와 그렇구나. 너는 얼마냐? 70. 그렇대. 얘 두 개 모으면 너 된다 야. 자 보죠. 이런 식으로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요. 얘는 크기만 나타내도 돼요. 그 다음에 부피, 온도, 농도 이런 것들은 크기만 있죠. 온도가 20도야 크기만 있죠. 오른쪽으로 20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병신이라고 얘기하죠. 됐죠? 이렇게 크기만으로 의미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크기만으로 모든 의미를 100% 전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스칼라라서 우리는 걔네들은 크기만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에서 이동거리, 속력 이거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크기밖에 안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만으로는 모든 정보가 완벽하지 않아서 방향까지도 표현해야 되는 값들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크기와 방향을 다 나타내야 되는 값 중에 배운 거 딱 한 개 있어. 뭐니?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었어.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 뭐냐? 힘. 마찰력, 탄성력, 중력이라는 힘은요. 방향을 갖잖아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변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얘네들이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죠. 이렇게 방향을 갖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싸잡아 뭐라고 하니? 벡터야 라고 얘기해요. 벡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벡터 물리량들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벡터 물리량들을 배운다. 됐죠? 자, 그 스칼라와 벡터는 뭐가 달라? 열라 달라.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도 이동거리와 변이가 달라져요. 속력과 속도가 달라져요. 열라 달라. 그러면 이러한 벡터 중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유일한 벡터인 힘,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해보자. 그렇죠? 지금 선생님은 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건 힘뿐만 아니라 모든 벡터를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물체에 힘을 줄 때요. 그 하나의 힘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힘의 3요소. 크기. 네. 방향. 힘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과 힘의 작용점이라는 걸로 되어 있대요. 세 개 다 맞췄다. 그러면 하나의 힘은 무조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뭐가 있을까? 그 기호가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살표는 모든 벡터들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을 얘기한다.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다. 그리고 화살표가 시작되는 요 똥꼬 있죠? 요게 바로 나 여기다 힘 줬어! 라고 하는 힘의 작용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한테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을 때 이 물체의 변화와 오른쪽으로 100N의 힘을 줬을 때 이 물체의 변화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힘은 크기 중요하다. 당연한 거예요. 또 똑같이 10N의 힘을 주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면 얘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힘을 주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방향도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요. 똑같이 10N의 힘을 주는데 대가리에서 줘요. 여기서 10N의 힘을 줘요. 이 새끼 뭐 할까요? 쓰러져요, 쓰러져.
됐죠? 근데 아래쪽에서 10N의 힘을 줍니다. 그럼 뭐합니까? 가요. 알겠죠? 그래서 힘을 어느 지점에다 주느냐에 따라 또 다른 행태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힘은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힘을 뺀 나머지 벡터들은요. 여러분들 크기와 방향만 보시면 된다. 작용 좀 볼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들 중에서 꼬맹아 이렇게 선생님이 모는 종이 그릴게요. 모는 종이 그릴게요. 모는 종이를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A라는 벡터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됐죠? 자, B라고 하는 힘도 있어요. C라고 하는 힘도 있고요. D라고 하는 힘도 있어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모른 종이에 크기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4개의 벡터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벡터와 반드시 같은 게 있어. 누굴까? C. 이거 C입니다. A 벡터 표시 이렇게 해요. C 벡터와 100% 같습니다. 왜?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겹치면 같은 겁니다. 평행하게 이동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각각 위치가 달라져도 언제나 얘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데 이 힘이 같은 힘이에요. 왜?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까? 같은 힘을 받아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나는 A 벡터와 B 벡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같게 하고 싶어. 방법. B 벡터의 크기를 줄여요. 그렇죠. B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A 벡터 돼요. 그거 어떻게 변해요? 2분의 1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어? 네. 저는요 이 방법 말고 갖게 해주세요. A 벡터와 B 벡터를 갖게 하는 방법이요. 그건 A 벡터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선생님 저는 A 벡터하고 D 벡터를 갖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요. 네. A와 B의 D의 차이점은 방향만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같아지겠죠? 그럼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라를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방향 정반대. 맞습니까? 그래서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방향만 갖는다. 그 중에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D 벡터와 반대 방향으로 만들면 A 벡터와 같아져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들의 크기라든가 방향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벡터 계산은 이걸 기본으로 할 건데 자, 그 중에서요. 물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 예. 그렇죠? 그러면 얘 변화는 오른쪽으로 10N만큼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이라는 F1이라는 힘과 오른쪽으로 20N이라는 F2의 힘을 동시에 받아. 그러면 얘 변화량을 만드는 힘은 얼마니? 얼마니? 30이죠.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실제로 물체한테는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요.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 안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물체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건 바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뭡니까? 알짜입니다. 알짜. 그걸 옛날 말로 우리가 합력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 합력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변할 거니까. 그래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30N의 힘을 받는 것과 같아. 얘가 바로 이 두 힘의 합력입니다. 알죠? 맞아? 이렇게 합력을 구하는 걸 우리는 힘의 합성을 해요. 다시 말해서 벡터 합성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죠? 같은 방향의 벡터가 작용할 때 그냥 더하시면 돼.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을 플러스 더하세요가 아니고 합성하세요 이 뜻입니다. 물리에서. 됐죠? 네.
F1과 F2의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는 뜻이야. 근데 이 두 개의 힘이 보시는 것처럼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냥 더하신 만큼이 합력이에요. 그게 합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방향은 얘네들의 원래 방향으로 작용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합력이 오른쪽으로 30N 작용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인 F1과 왼쪽으로 10N인 F2라는 힘이 작용할 수도 있지. 이 물체처럼요,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도 두 힘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합력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얼마일까? 그래야지. 얘는요, 합성하면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10뉴턴의 힘 받아요. 이게 합성한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는요, 그 힘 어떻게 구합니까? 두 힘을 뺀 만큼이 합력인데, 뺄 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합력 구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합력의 방향은 큰 힘 방향이다. 그래서 20에서 10을 빼서 합력은 10이고요. 방향은 큰 힘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물체는 변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머리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면 10N이라는 힘 F1과 20N이라는 힘 F2가 있어. 이 두 힘을 내 마음대로 방향을 막 바꿔서 합력 구하래. 내 마음대로 얘네들을 10N, 20N을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비스듬한 방향 다 만들 수 있어. 알겠어? 그랬을 때 합력 어떨 때가 제일 클까?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만든 이 힘이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최대 힘이야. 이걸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10N과 20N을 네가 방향을 조절해도 30보다 큰 힘은 만들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럼 가장 작은 힘은 얼마일까? 둘이 얼마입니까?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둘이 만드는 가장 최소의 힘입니다. 근데 아세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일 땐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죠. 아, 최소의 힘이 180도일 때 생기는 거구나. 같은 방향은 몇 도니? 0도죠. 아, 각도가 0도일 때 최대의 힘이 생기는 거구나. 납득하냐? 그럼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4N의 힘과 왼쪽 그 비슷한 방향으로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30도의 각도로 줄 수 있어요. 됐죠? 또 같은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4N의 힘에다가 각도 조금 벌려서 60도의 각도로 3N의 힘을 줄 수도 있겠죠. 자, 4N의 힘에다가 각도를 조금 더 벌리면 90도 되겠죠. 3N의 힘 줄 수 있겠죠. 자, 4N의 힘에다가 각도 조금 더 벌려서 120도 방향으로 3N의 힘도 줄 수 있겠죠. 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누구의 합력이 제일 클까요? 1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대충 느낌 잡았을 때 같은 방향일 때 힘이 30이고 반대 방향일 때 10이야 라고 놓고 이 그림 그려놓고 합력이 누가 제일 크니? 라고 물어보면 비스듬한 방향을 안 배웠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석이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같은 방향인 0도일 때 최대의 힘이 생기고요. 반대 방향인 180도일 때 최소의 힘이 생긴다는 건 두 힘 사이의 각도가 커질수록 힘의 크기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4N과 3N이 있을 때 됐죠? 각도를 주면 누가 더 큰 힘이냐? 아, 사이 각도가 작을수록 큰 힘이 준다. 그러니까 1번의 힘이 그중 제일 클 거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으로 가는 게 맞아. 그게 얼마인지 몰라도. 됐죠? 이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하겠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말고요. 어떤 값이 나오면 그 값의 규칙성, 의미 이런 것들 자꾸 비교하려고 하셔야 된다고. 됐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일 때 합력 구하는 건요. 사실은 대충 우리가 느껴요. 배우지 않아도. 아 같은 방향일 땐 더 해야 될 것 같고 반대 방향일 땐 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꼬매가 비스듬한 방향일 땐 어떠니? 라고 하는 0도보다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크고요. 180도보다는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작은 얘네들을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얘입니다. 평행사변형법. 요거 써요. 평행사변형법 이거 쓰는데 평행사변형법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로 설명을 하면 두 힘이 있어요. 두 힘이 있어요. F1, F2 라고 하는 두 힘이 있는데 이 힘의 합력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작용해? 라고 할 때요. 두 힘을 이용해서 뭘 그리라고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얘와 평행하게 여기서 그려. 얘와 평행하게 여기다가 그려. 되겠습니까? 평행사변형 그렸죠. 됐니? 얘도 그릴 수 있어요. 얘와 평행하게 여기다 그려. 얘와 평행하게 여기다 그려. 평행사변형 그리잖아요.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되겠죠? 그렇게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을 맞춰놓고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린 게 합력 방향입니다.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맞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리시면 이게 합력 방향입니다. 아, 합력이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네. 알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합력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살표의 길이 구하시면 된다고요. 화살표의 길이 구하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구해보자. 5m. 그렇죠. 알죠?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90도일 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예.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얼마예요? 3이에요. 평행사변형이라서 얘랑 얘랑 가까워요. 이게 3이에요. 그러면 3대 4대 이 새끼 얼마? 5.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가 5N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도 5N보다 큰 힘이네. 얘는 적어도 5N보다 작은 힘이네. 느껴? 하겠어? 그런 느낌이야. 알겠냐?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우리는 합력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쓸 건데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각도가 90도라서 피타 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니까 선생님 여기에 있는 요거 작은 거는 요거 뭐네? 삼각형이네. 맞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리기 싫으면 삼각형 그려. 삼각형법. 평행사변형의 반쪽이란 뜻이야. 알겠어? 평행사변형의 반쪽만 그려. 그런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새끼들이죠. 피타가 아니고 각도가 30도면 어떻게 구해 이거 힘? 라고 하는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각도와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 바로 계산식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과거 가서 쓸 거라서 지금은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요. 그냥 듣고 버려. 알겠어? 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다고 치자. 이 새끼 F1, 이거 F2, 이거 사이각도 세타. 근데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서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실제 합력 생기네. 요거 구하라는 얘기네. 이거지. 그랬을 때 이걸 구하는 방법이요. 요 끝에서 수선에 발을 내려 연장 하면 뭐가 나오니? 직각삼각형이 몇 개 생기니? 2개요. 2개 생기죠. 작은 애, 큰 애. 맞아.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는 반드시 세타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가 바로 얘예요. F2.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를 했으니까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가 F2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요. 뒤져. 이거 얼마니? F2 코사인 세타야.
알겠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 이거 수학 시간에 금방 하시겠죠? 됐어? 수상인가 수한가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어디냐 이거? 수 원에 있대요. 됐죠? 그러면 수원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하죠. 직각삼각형에서요.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할 때 가장 긴 변은 우리가 빗변. 그래서 이걸 F라고 할 때 이 빗변만으로 나머지 길이들을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빗변만으로 나머지 길이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각도 바로 옆변 이걸 우리가 밑변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빗변. 가장 긴 거 빗변. 각도 바로 옆에 있는 걸 밑변. 됐어. 그리고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걸 우리가 높이.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치자. 이 중에서 밑변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 넣으시면 된다. 알겠어? 그리고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건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 넣으시면 된다. 알겠냐? 이렇게 구해. 요거만 하면 돼. 됐니? 물리는 미적 같은 거 안 써요. 미적은 수학에서 물리를 볼 때 푸는 방법이고요. 물리는 물리로 풀어요. 그래서 물리는 물리로 풉니다. 그러니까 미적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딱 하나 필요해. 뭐?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만 알아도 돼. 알겠어? 각도 바로 옆이 뭐라고? 코사인. 각도가 마주보는 변을 뭐라 그런다고? 사인. 그래서 얘는 F 사인 세타만큼의 길이 가져. 이해하겠어? 이렇게 해서 작은 삼각형을 통해서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작은 직각삼각형을 할 일 다 한 거야. 이제 뭐가? 큰 직각삼각형 봐봐. 됐니?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모르면 뒤져야죠.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세 변 사이의 관계. A제곱.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 아니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뭐니? C제곱이니까 A는 얘네들의 루트. 알겠어? 나 그거 할 거라고. 그거 하라고. 우리는 A가 F잖아. 요거 구할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F의 값을 구할 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는요. 루트 밑변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셔야죠. 그죠?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거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자 높이를 제곱하셔야죠. 그러니까 F2 뭡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나갑니다. 맞냐? 네, 요걸 풀어보면 F1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완전 제곱 100개란 얘기야. F2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F2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돼. 근데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시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1이거든요. 이 1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F2 제곱으로 묶어봐. 요거 묶으면 F2 제곱 가로하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남는다고. 됐어.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시면 F라고 하는 힘은요. 루트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게 식이야. 되겠어? 자 그럼 해보자. 요 크기가 4야 요 크기가 3이야 요 각도가 30도야. 늘 수는 있지? 해. 이거 얼마? 4, 4, 16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0이 얼마?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됐죠? 이거 계산하시면 함정 나온다. 알겠어? 이렇게 가자고. 지금은 이거 안 쓴다고. 과거 가서 쓴다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피타 쓴다. 피타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하나만 집어넣자. 직각삼각형에서 각도가 세타이고 자 빗변의 길이를 F라고 할 때 밑변 어떻게 구한다고? F 코사인 세타로 됐어.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F 사인 세타 값을 구한다. 요것만이야. 알겠어? 더 필요도 없어. 됐지? 네, 요렇게 가시면 된다. 자, 근데 대충 알겠죠? 리스트 할 때 우리 평행사변형 그려. 방향 대충 볼 수 있어. 됐죠? 자, 근데 평행사변형 같은 것도 그릴 필요가 없는 특수각이 있어. 평행사변형도 그릴 필요가 없어? 없어. 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 특수각이라는 게 있어. 어떤 애가요? 왼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네. 오른쪽으로도 10N의 힘이 작용하네. 라고 하는 두 힘 F1과 F2가 작용하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서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얼마냐면 120도여야 됩니다. 그러면 특수각으로 계산이고 작도고 필요 없어. 이 얘기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쳐봐요. 평행사변형 그렸어. 그랬을 때 원래 있는 꼭지점, 장punk점에서 대각선을 그릴 건데 내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면서 또 뭘까? 이게 뭘까? 마름모입니다. 그러면 마름모는요. 정확하게 이 대각선이 두 힘의 가운데 방향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이고 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한 변의 길이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각일 때는요. 합력은 무조건 가운데 방향으로 얘네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이 얘기야. 그럼 너 머리 있는 척 해. 합력 10 합력 얼마일까요? 0이죠. 얼마냐? 0이죠. 왜요? 여기 A, B 두 힘이요. 10 사이각 120 특수각이죠? 정확하게 가운데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면서 얘는 없어질 거죠? 예. 근데 이 힘과 이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을까요? 180도. 180도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힘의 크기가 10 같아요. 합력 얼마입니까? 0. 이해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힘이 여러 개 작용했을 때 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 힘을 합성했다, 벡터 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것만 하고 10분만 끌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할 때요. 그걸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됐죠? 네, 얘를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힘을 합성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걸 꼬매가 만약에 합성된 힘이 나오면 어떡할래? 그 힘을 원래 두 힘으로 나눌 수도 있어야지. 그죠?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힘을 합하는 걸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합해져 있는 힘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벡터를 합성하는 것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벡터 분해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요. 이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하는 F라는 아이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X축 방향으로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린 요 화살표 길이만큼의 힘 F1과 Y축의 수선에 발을 내린 요만큼의 힘인 F2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세 개가 대각선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F의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면 F의 X축 성분에 해당되는 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불러. 얼마일까?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가 90도인 얘가 뭐니? 직각삼각형. 보이냐? 보이냐?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가 얼마냐? 불러. F 코사인 세타. 그럼 Y축에 해당되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라고 하면 되겠니? FY는 F 사인 세타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 힘이 20N이고 이 각도가 30도라고 치자. 납득하냐? X축 방향의 힘이요. 불러. 20 곱하기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얼마? 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요. 10루트 3이라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Y축 방향이요. 해. 20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 근데 이게 힘이 아니고 속도였다고 치자. 그러면 X축 방향의 속도는 10루트 3 Y축 방향의 속도는 10으로 공을 던진 겁니다. 20의 8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하죠. 포물선 해드릴 거예요. 오늘